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2022학년도 기준 3번 문항의 유무에 따른 1번 문항의 작성 방법과 2번 문항의 작성 방법을 알아본 것에 이어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번 문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3번 문항 작성 과정에 진입을 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3번 문항 작성 시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아야 하는 사항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번 문항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은 바로 3번 문항의 내용이 1번 문항과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전의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로와 관련된 노력을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새로운 1번 문항과 주로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등을 묻는 새로운 3번 문항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재를 잘 구성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1번 문항과 새로운 3번 문항을 완벽하게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분할된 스토리라인을 구성한 학생이 아닌 이상해야, 비교과가 가지각색으로 많은 학생이 아닌 이상해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당히 소재가 겹치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은 새로운 1번 문항과 새로운 3번 문항을 얼마나 안 겹치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새로운 1번 문항과 새로운 3번 문항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짧게 끊어내고 앞의 문항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목표 의식으로 연결해내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1번 문항과 새로운 3번 문항의 내용을 안 겹치게 하려야 안 겹치게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차라리 겹칠 거면 효율적으로 겹쳐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적으로 표현한 뒤에 이후의 계획이나 혹은 다른 논점으로 넘어가서 좀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자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지원 당위성과 선발 당위성으로 정의가 되는 지원 동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석 소장이 말씀드리는 지원 동기의 본질이란 단순히 이 대학과 이 전공을 왜 지원했는지를 넘어서 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은 인공지능공학자보다는 인공지능을 어떤 분야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을 하고 싶은지, 혹은 현재 인공지능 모델의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보고 싶은지를 꿈꾸는 인공지능공학자라는 것을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은 정치외교학도보다는 국내 정치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어떤 분야의 문제를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보고 싶은지, 혹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보고 싶은지를 말할 수 있는 정치외교학도라는 것을 3번 문항에서 확실하게 말해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번 문항의 지원 동기의 본질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원 동기의 본질을 전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3번 문항의 전반부에 두 갈식으로 나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다, 1번 문항의 간단한 요약을 전개를 해주시고요. 중반부와 후반부에서 그런데 이런 점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내고 싶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서 말한 목표를 이루면서 내 꿈을 이루어내겠다를 말한다면 지원 동기의 본질을 굉장히 잘 풀어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항 내용을 똑같이 줄줄 읽기보다는 전반부에서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로 적당히 한정적으로만 언급을 해줌으로써 1번 문항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런 노력들의 집약을 대학 진학의 지원 당위성과 선발 당위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본인의 1번 문항 작성 방식이 직렬형인지 혹은 병렬형인지에 따라서 3번 문항의 구성 방법을 함께 고려를 한다면 보다 쉽게 3번 문항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1번 문항이 활동 플러스 느낀 점 플러스 한계의 유사한 구조가 시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직렬형 구조라면 이 한계를 어떻게 타파해야 될 것인지, 혹은 1번 문항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발견한 한계를 타파해야 될 만한 힌트가 무엇인지를 3번 문항의 초반부에 두 갈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되고요. 특정 학문의 여러 역량을 갈래별로 분할 전개한 병렬형 구조라면 이 역량들을 토대로 결국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갖춰서 무엇을 이뤄내고자 하는지를 3번 문항 초반부에 두 갈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두 갈식이나 밀갈식이나 일종의 흐름을 만들어 가기만 한다면 큰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각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석 소장이 이번 입시철에 접한 표본상 3번 문항 작성에 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1번 문항의 내용을 800자 중 절반가량인 400자에 걸쳐서 모두 정리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1번 문항의 구성이 튼실하다면 굳이 1번 문항의 내용을 구구절절 또 한 번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3번 문항이 살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원 동기이지 1번 문항의 정리와 요약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3번 문항의 내용에 따른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그리고 학업 계획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을 위해서 노력한 과정 그리고 지원 동기를 3번 문항의 메인 소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해당 전공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지원 동기랑 엮어서 설명하라는 문항이기도 한데요. 이런 문항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선생님 노력 과정이랑 지원 동기 쓰라고 했는데 진로 계획이나 학업 계획은 쓰면 안 되나요와 같은 질문입니다. 문항 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재 정체성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지원 동기가 아닌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과 같은 다른 요소는 아예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인지 걱정을 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이나 학업 계획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개념이 완전히 동일하다고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못해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석 소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이런 점이 아직 부족하다, 이걸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내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서 말한 목표를 이루면서 꿈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부분을 해당 대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이뤄낼 수만 있다면 내용이야 어떻든 그 자체로 지원 동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숭실대학교를 예시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융합전공이라는 별도의 교과 이수 및 학위부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전공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을 시키고 자기설계 융합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할 시에 학위증에 주전공과 더불어서 자기설계 융합전공의 학사학위도 부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단일 전공이 아니라 복합 전공을 연계 이수하여 학위를 부여하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학부 학생설계 전공과도 비스무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석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숭실대학교 자기소개서가 동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노력 과정과 지원 동기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숭실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융합 전공에 대한 학업과 진로 계획은 언급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융합 전공은 지원 동기보다는 학업 계획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석 소장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인데 석 소장이 드리는 답변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숭실대학교의 자기설계 융합 전공을 통해서만 자신의 진로 분야를 개척 혹은 지원 동기의 본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에게는 이 융합 전공 시스템 자체가 학업 계획을 넘어서 숭실대학교의 핵심적인 지원 동기로 자리 잡을 뿐더러 만약에 숭실대학교에 자기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학제 시스템이 존재를 하지 않았다면 이 학생은 숭실대학교에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자기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이 학제 시스템 자체가 이 학생에게는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넘어서 지원 당위성과 선발 당위성이 되었다는 의미와도 같고요. 물론 실제 숭실대학교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에서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그리고 진로 계획을 모두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학생들이 없겠지만 석 소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그리고 진로 계획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엮으려면 충분히 엮을 수 있는 개념들이라는 점입니다.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요구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업 계획을 엮어내도 또한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을 요구하는 성균관대학교의 자기소개서에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을 엮어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모두 목표 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존재들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 의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석 소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3번 문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자체의 전체적인 작성 방법은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3번 문항이 없는 1번 문항의 하반부 내용을 좀 더 늘려서 다른 대학교에 3번에 넣으면 그게 바로 3번 문항의 목적성에 최적화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1번 문항에서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활동을 빼고 3번 문항을 압축시켜서 3번 문항이 없는 대학교에 1번 문항의 하반부의 내용을 넣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괜찮은 1번 문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문항만 목표 의식과 흐름 단계를 고려해서 잘 구성을 해둔다면 늘리고 줄여서 각 대학에 맞춰서 쓰기에 그렇게 어려운 양식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석 소장이 오늘의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소개서가 관통하는 하나의 목표의식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좋은 자기소개서란 입학사정관이 듣고 싶은 범위 내의 소재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모두 담아낸 자기소개서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면서 오늘의 3번 문항 작성 방법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